그려주고 내용 정리부터 간단하게 합시다. 뭐 매년 배워야 될 것 내용 자체는 많지는 않으니까. 첫 번째, 합성함수는 어떤 정역의 원소 중에 하나인 x를 함수 f에 넣어서 얻게 되는 치역. x를 f에다 넣었으니까 당연히 이때 나와야 되는 결과는 fx가 되겠지. x를 f에 넣은 결과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합성함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넣은 결과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녀석이 어떤 새로운 함수, g라는 함수의 정역 역할을 해서 이게 g에 원래 여기 들어갈 자리인데 그 들어갈 자리에 fx가 들어가서 이렇게 계산이 된 결과. 그러니까 낱개로만 보면 f에 넣었으니까 당연히 넣은 걸 계산한 fx가 정답이 되는 거고, g에 또 뭔가를 넣었으니까 그 넣은 걸 집어넣어서 계산한 결과가 정답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데 이게 한 번에 계산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최종 결론은 처음에 x라는 값을 넣었는데 그때 만들어져야 되는 최종 결과가 얘가 되게 해주는 함수, 이걸 합성함수라고 부르고, 합성함수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익혀주면 되지. 이게 합성함수구나. 어떤 함수를 계산한 결과를 또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종류, 아니면 같은 종류도 상관없고 어찌됐든 연거 후 계산된 결과가 새로운 함수의 정역이 돼서 들어간 계산이 되는 것들을 합성함수라고 부르고, 하나 외워줍시다. 이걸 표현하는 수학에서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이 바로 이거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거고, 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f에 먼저 넣어서 계산한 결과를 g에다가 다시 한번 넣어서 계산을 해달라는 거. 읽을 때는 그냥 합성이라는 말 써주면 돼. 왼쪽 표현이든 오른쪽 표현이든 읽을 때는 g 합성 fx로 읽어주면 되겠고, 이게 합성함수. 어쨌든 필요한 개념들을 다 합시다. 그래서 이 합성함수는 얘를 넣어서 얘가 나온 거니까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당연히 집합 x가 되는 거지. 얘를 넣어서 얻게 되는 결과니까 정의역은 집합 x. 대신 이 합성함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y값들이 모인, 함수값들이 모인 집합 치역은 얘가 아니라 얘가 최종 결과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집합 z가 이 합성함수의 치역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합성함수의 개념. 아마 선생님 예상이 틀리지 않을 거야. 합성함수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뭔가 f라는 식 알려주고 이거 계산하라는 문제 나오면 f에다 입어서 먼저 계산하고 나서 그 결과를 다시 g에다 넣어서 계산할 거잖아. 방법들을 다 알고 있겠지만 그거의 첫 시작의 개념이 저 내용이었다는 거지. 합성함수를 풀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은 머릿속에 충분히 남아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어. 그 다음 합성함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지. 여기에다가 한 개 더. 두 번째, 성질. 성질도 많지도 않아요. 합성함수는 어떤 함수들끼리 합성한 결과는 교환 절대 되지 않는다. 선생님 이거 수업할 때 말했던 것 같아. 어떤 함수들은 교환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함수들은 교환이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것들도 있어. 수학에서 어떤 성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예외가 있으면 안 돼. 예외가 있으면 성질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지.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돼? 그럼 그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교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게 되는 거고, 대신 우리가 결합이라고 불렀던 녀석 있지? 결합은 반드시 성립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어떤 함수와
합성이 되는 함수가 i라는 함수, 이 i라는 함수는 상등함수를 표현하는 수학에서의 어떤 표현법이에요.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와 항등함수가 합성이 되게 되면 그 합성된 결과는 그냥 자기 자신과 같게 된다는 거지. 맞잖아. 항등함수는 넣은 게 답이 되는 함수다 보니까 뭔가 합성돼서 또 다른 식의 형태, 다른 식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지금 진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많은 합성함수의 유형 문제들을 이제 풀었던 건데, 일단 요거에 관련해서 문제 좀 풀고 과제 내고 두 번째 타임 때는 역함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클린 시간에도 열심히 풀었겠지만 지금 다시 선생님이랑 합니다. 58페이지 우리 다 풀지는 말자.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선생님은 믿고 있으니까. 58페이지에 뭐야 볼까요? 시작하고 끝만 해볼까? 376, 377 376, 377 그리고 맨 마지막 쪽에 있는 이것도 내용지 다 하지 말자. 387, 389 이렇게 내용지 해보자. 76번, 77번, 87번, 89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잠깐 멈춰볼까? 이거 벌써 지금부터 다들 나왔을 것 같으니까 F0이 0이 된 거니까 함수표를 보니까 그럼 얘가 0이니까 그 0을 한 번 더 집어넣으면 또 F0이니까 0이 될 거고, F2가 얼마냐? F2가 1입니다. 그치?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F에 넣어서 F1을 계산할 건데 F1은 2네. 다시 그걸 마지막 F2로 계산할 거니까 1을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거지. 선생님 생각 틀리게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이 계산들은 아마 아직까지도 그 방법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여기 다 있을 거야. 모르는 친구들이 없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거든. 이렇게 두 문제는 마무리하고, 말했듯이 387번이랑 389번은 실수하지 말고 잘 해봐. 지금 이렇게 선택적으로 두 문제 보고 있지만 86, 87, 88, 89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거 있겠지? 86번, 87번 통해서 합성함수는 교환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거고, 388번과 389번을 통해서 계산해보면 결합법칙은 성립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문제였을 겁니다. 저기 밑에 나와 있는 성질처럼. 우리 학교는 그거 안 하나? 체육대회 이제? 나사가 뭘 했던데? 도동은 없어? 체육대회 없어? 했어? 언제? 여름에? 동안? 했어? 강원도? 저희가 4월에 다산만 이렇게 한 거구나. 그럼 우리 이거 이제 교양서 보고 겨울방학기 전까지
각 학교별로 행사하는 이제 없는 거야? 축제가 있어요. 아, 축제가 있어? 축제가 언제? 12월 12월 31일 것 같아요. 그럼 겨울방학 언제 하냐? 1월 아 진짜? 저희 수학여행가요? 여기도 수학여행인가? 90일 11월 달에? 12월 달에? 11월 90일 9, 10, 11? 언제 수학여행을 슬슬 가나? 학교도 수학여행 계획이 있나? 다른 학교들도? 저희가 내년 2학년 때? 9, 10, 11? 네. 그게 요일이 어떻게 돼? 수목금 돈은 행사 나오는 거 겨울 축제 축제? 12월 달? 모르겠어요. 있긴 있어? 겨울방학 언제? 겨울방학 1월 달에 겨울방학이란 말이야. 수학여행 어디 가? 여수 전라도 여수? 네. 거기 관광지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는. 아, 그 여수 숙소는 여수인데 다른 데도 전주랑 순천 그 전라도 쪽 이렇게 도는구나. 네. 여수. 아, 그 노래 여수만 빠져 여수의 그 바다 거기가 관광지가 안 가봐서 모르겠네. 1학년 가는 거야? 1학년은 제주도 가요. 2학년 저기. 그럼 너는 내년에도 또 수학여행 가? 그렇지 아 않을까요? 진짜? 그럼 수학여행이 아닌데? 수학여행은 원래 한 번 가는 거잖아. 수련했나? 하여튼 이제 여행을 가는구나. 이 인근에서 지금 처음 가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중에는 숙박으로 가본 적이 없을 거야 아마. 코로나 터지고 나서. 비용은 얼마 정도? 40 얼마? 2박 3일 코스에 40 얼마? 꽤 비싸네. 자 갑시다. gx를 얘가 gx죠? 이 gx를 f의 이 자리에다 넣어달라는 거지. 얘를 이렇게. 그래서 이 x자리에 x제곱이 들어갈 거니까 금방 끝나겠네. 이렇게 말해줄 그리고 그 다음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결합이라는 건 합성에서 항상 성립하는 성질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찾은 다음에 f에다 넣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원래는 맞겠지만 그냥 순서대로 h를 g에다가 그걸 다시 f에다가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h를 먼저 여기다가 넣었어. 여기다가 그럼 이 말의 뜻은 뭐냐? f에 한번 계산하고 선생님 좀 힘드니까 나눠서 해볼게. f에다가 합성을 시키는 건데 누구를 합성시키는 거냐면 g 합성 h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여기다 넣는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지. 이걸 넣어달라는 거죠. 얘가 지금 g 합성 h가 되는 거니까. 그럼 마지막은 그렇게 만들어진 이 녀석을 좀 지정해줘도 좀 봐주세요. 이걸 f에 이 자리에다 넣어달라는 게 마지막 단계가 되겠지. 어디 요 x자리에다가.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주고 x 대신 집어넣을 녀석을 얘로. 그리고 정실줄을 놓고 요 끝에 적어야 되는 거 꼭 챙겨야 되는 거 잊지 않도록 하고.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냅둬도 되고 아니면 좀 찜찜한 친구들은 전개해도 되고 전개하면 이거 2x-를 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4x죠. 플러스 4x 마이너스 1에 그래 여기서 끝나겠네요. 이렇게 적어도 모두가 정답이다 누가 정답이 아니다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단 기초적인 방법 우리 연습한 거야. 자 넘겨보세요. 우리 이번에 각 유형에 있는 마지막 문제들 문제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단 해보자고. 427번, 430번 시작해보세요. 427, 430.
코로나 지금 제 유형이나 어쩌해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초등학생이 없어요. 다 간대? 나도 가겠다. 코로나 걱정 살면서 딱 한 번뿐인 기회인데 정식으로 인정받는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놀러가는 여행이니까. 자, 이것도 끝내버리죠. 어려운 문제 아니죠? F5부터 계산할게. F5는 얼마냐? 마이너스 4야. 그러니까 G에다가 F에 5를 넣어서 계산한 마이너스 4를 한 번 더 넣어라. 그럼 G에다 마이너스 4를 넣을 건데 마이너스 4는 이 범위에 있는 숫자일 테니까 마이너스 4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2가 순식간에 정답이 얻어지는 문제였다고 보여지고 430번 계속 이어서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 간간히 어려운 문제들도 있겠지만 지금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프린트는 쉬운 문제들로 만들어진 프린트야. 이게 어느 정도 뭐 풀린다고 해서 막 그냥 지금 당장 뭐 시험을 봐도 꽤 점수 나오겠는데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뭐 그다음 같이 할까요? 이 말에서 그래도 아마 문제의 정답을 찾았지만 문제의 해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체크 잘해놔. 이 문제가 풀리는 결정적인 그 정보가 뭐냐? 문제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말 때문에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 항상 성립이라는 건 x에 뭐라도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 얘기야. 아, 이거 항등식으로 풀어야겠구나 생각을 못해. 문제를 항등식으로 여러분들이 풀고 있었을 텐데 그 풀고 있는 과정이 항등식이 돼야 된다는 조건으로 풀고 있다는 걸 눈치 못 챌 수도 있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눈치 못했던 친구들은 필기 잘 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시작합시다. 계산해볼게. ax 더하기 b에 그 x 자리에 이 fx에다가 fx, ax 더하기 b를 한 번 더 넣어달라는 얘기니까 다시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이 fx식을 한 번 더 넣어주길 바라는 거니까 요 x 대신 이렇게 넣어준 게 좌변 f합성 f가 되는 거 맞나요? 그치? 우변 x 대신 2x 넣어달라는 얘기니까 2ax 그래서 내가 감상할게. 항등식이니까 이거 전개했을 때 나오는 1차 함계수 a제곱이랑 이쪽에 있는 1차 함계수 2a가 같아야 하고 동시에 좌변 전개했을 때 나오는 상수항이 ab 더하기 b죠. ab 더하기 b랑 우변의 상수항이었던 b가 같아야 된다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 찾으러 가볼게. 정답 두 가지 나오겠네. 먼저 여기를 풀었을 때 나오는 a 값이 두 개 0 또는 2가 정답이 될 것 같죠? 그럼 a가 0이었다면 이거 0인 거니까 b는 b는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되겠네. a가 0이면 그냥 b는 아무나 넣어도 된다는 뜻이 되는 것 같아. 봐봐. 2번 만족하는 a값 두 개 중에 하나가 0이야. 그럼 a가 0이 되면 이 두 번째 남짓이 또 b는 b밖에 안 넣는 거니까 b는 아무나 돼도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두 번째 a가 2가 된다면 2b 더하기 b, 3b가 b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3b하고 b를 같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b가 0이 돼야 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지. 문제도 뭐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문제 선생님도 놓쳤네. 이 문제의 출발은 f가 1차 함수였다는 사실. 1차 함수가 되려면 1차항이 죽으면 안 되는 거니까 a가 0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정답은 이 녀석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a와 b의 두 배를 더한 것은 2라고 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혹시 시간 남는 친구들은 선생님 주문 없어도 바로바로 풀 수 있도록 해. 유형이는 제일 마지막 문제 위주로만 풀 거예요. 432번 지금 시작해보세요. 432번 시작해보자. 여러분 지금이 제일 공부하기 싫을 때인 거 선생님도 고등학교 생활 경험해봐서 알아. 막 어른들이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나는 부모님이거든. 잔소리식으로 뭐 시험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놀고 있냐 그러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지. 근데 중요한 건 그 와중에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고. 지금 시험 끝난 지 한 3주 됐나? 2주 됐나? 3주 됐나? 하기 싫더라도 붙들고 들어서 해야 된다. 집중도 하고. 자, 432번도 어려운 문제 아니지? 뭔가 생각이 필요한 문제 아닌 것 같아.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 그대로 식으로 옮겨내기만 하면 정답이 나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방정 시간 만들어 볼게. g를 ax 더하기 b를 여기다 넣는 거니까 좌변은 ax 더하기 b 더하기 2가 될 테고, 우변은 f를 x 플러스 1을 여기다 넣는 거니까 그럼 x 플러스 2를 넣을 거니까 ax 2a 더하기 b. 이게 성립한다잖아.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은 이거 아니야? 얘하고 얘가 같은 식이니까 1장 ax, ax는 이미 같은 상태야. 여기하고 여기만 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식은 b 플러스 2와 2a 플러스 b가 같아야 된다. 그럼 b 날리면 a가 1이라는 거 얻어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겠지. g에다가 2를 넣은 결과가 5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a가 1이니까 b는 3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치? 문제 너무 쉽지? 그럼 마지막 질문이 g1이네요. 따라서 G1은 1 집어넣은 결과가 A 더하기 B지? A 더하기 B가 정답이 될 테니까 4가 이 문제의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네요. 혹시 필기가 필요하다면 필기해놔라. 필기가 하나도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선생님이랑 똑같이 풀고 있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혹시 본인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문제라면 필기 잘해놔. 자, 65페이지에 436번 시작해보세요. (436) (439) 더 있나? 그리고 그 뒤에 442번도 해봐야겠다.
그럼 일종의 소요는 2주 후인가? 다다음 주? 네. 얼마 안 남았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지. 같이 마무리할까? 436번. 이 문제가 결정타야 얘들아. 이거 뭔가 좀 간단하게 표현된 느낌 있죠? 그지? 우리 생략시 한번 해보자. 무슨 뜻이냐? H에 넣을 거야. 누굴 넣을 거냐? GX를 넣을 겁니다. H에 GX를 넣을 거야. 그랬더니 그게 뭐가 된다고 그랬냐면 fx가 된대요. 이게 훨씬 더 보기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는 아니지. 선생님한테도 이게 보기 편해. 이렇게 만들어놔야 문제가 뭐냐면 H-1과 H3을 찾을 거니까 첫 번째 H-1을 찾아볼게요. H-1 여기가 -1이 되면 돼. 대답해볼래? X에 누구 나야 -1이 되는 거지? X 그렇지. 그래서 잠깐만 X에 2를 대입하면 X에 2를 대입하면 문제가 원하는 H-1이 나와. X에 2 대입하고 있는 건 잊지 말고 두 번째 H3 찾아야 돼 얘들아. H3 찾으려면 X에 뭐 들어가야 되게? -2가 맞겠지. X에 -2를 대입하면 -2 대입한다 나. 그럼 H-2 대입하면 3이 되는 거고 우리 X에 -2 넣고 있는 거 잊지 말자고요. 그럼 뭐 끝났지 뭐. 내가 찾는 첫 번째 정도는 F2랑 같대. 2는 0이니까 위에다 넣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5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 -2는 여기 있는 범위의 숫자니까 -2는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 왜 또 분수 나오다니냐. -2 넣어주면 -2분의 여기 1이니까 2분의 1 나오겠네요. 그 두 개를 더하길 바랬던 문제니까 2분의 11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지? 자, 이렇게 이거는 필기 좀 해주시고 필기 간단히 끝나신 분들은 439번 진행해 보세요.
그래서도 한번 잘 봐. 그 함수식 밑에 적혀 있는 그 의미가 F 옆에 조그맣게 첨자로 붙어 있는 숫자가 거듭 제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 대체급식 합성 횟수를 말한다는 걸. 문제가 묻고 있는 게 F의 2019제곱을 말하는 게 아니라 F를 이용해서 2019번 합성한 결과를 말한다는 거. 합성 횟수를 말하는 거겠죠? 이 정도는 쉬운 문제로 보긴 그렇지? 그렇다고 또 엄청 어려운 문제도 아니야. 한 중 또는 중상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은데 가보자. 일단 오랜만이니까 처음부터 다시 연습을 해보자. 여기 어차피 다 중간고사 때 함수 시험 범위 들어있었으니까 이 말 이거 정의역과 공역을 모두 집합 x를 이용해서 써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런 뜻이었고 이제 함수표 만들어 볼게. 0, 1, 2, 3 0, 1, 2, 3을 넣는 동안은 얘를 통해 계산하라. 그럼 넣는 것에다 1 더해달라는 얘기니까 0은 1로 1은 2로 2는 3으로 3은 4로 가지면 되겠고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 x값이 4일 때는 정답을 0으로 하라는 뜻인 거지. 이게 지금 문제가 원하는 fx였던 걸 식으로만 보지 말고 함수표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때 시작해보자. F19와 F2023에다가 1을 넣으면 되는 거. 다시 F2019에다가 1을 넣으면 이건 좀 생각없이 천천히 해줄 테니까 오랜만에 이해 한번 잘 해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지금 2019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런 문제의 특징상 이렇게 1을 넣어서 계산한 정답을 계속해서 밟아가지고 2019번을 직접 나가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규칙을 찾는 거였던 거지. 규칙을 여기부터 하나씩 계산을 끌어나가면서 2019번 하는 동안 내가 어떤 패턴으로 이 문제의 정답들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찾아나가라는 얘기였던 거고 찾는다. 첫 번째 F1부터 계산할 거야. 그 F1을 이 문제는 F11이라고 불러주면 돼. 그럼 F11은 1을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정답이 2입니다. 이건 정답이 2라고. 그런데 저 계산 끝나느냐? 아니야. 들어봐. 지금 선생님이 정답 2를 찾았지만 2019번 해야 되는 것 중에 지금 딸랑 하나 한 거뿐이야. 앞으로 2018번을 더 해야 돼. 그래서 한번 더 해볼게. 이건 뭐죠? F 2번 합성해 놓은 거에 1 넣는 거지. 그런데 이거 찾은 정답이 2였단 말이야. 그 2를 한 번 더 F에 더 주면 돼. 그래서 정답은 3. 한 번 더. 우리 이게 2019가 될 때까지 시도할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계산한 결과가 3이라는 걸 찾아놨으니까 3을 한 번 더 집어넣으면 되겠네? 3을 한 번 더 집어넣으면 정답이 4였어. 뭔가 잘 알고 있는 친구들 안 들으면 안 된다. 겸손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해. 이건 F를 4번 합성한 결과에다 1을 말해놓은 거 1을 넣어달라는 얘기인 거잖아, 얘들아. 근데 지금 여기까지 계산한 결과가 4였단 말이야. 그 4를 한 번 더, 4를 한 번 더 넣은 결과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게 나올 때까지 찾아 나가는 거고. 지금 2019번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까지 한 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고, 그렇게 결과들이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이 정답은 누가 되겠느냐를 묻고 있는 문제였다는 거지. 여기서 선생님의 풀이 방식 보여줄게.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 자, 첫 번째 1 넣으려면 1 넣으래. 1 넣으면 어디로 가느냐? 1 넣으면 어디로 가느냐? 2로 가. 근데 그 2가 누구냐? 첫 번째 F의 결과였단 말이야. 첫 번째 F의 결과가 2였어. 그리고 그걸 한 번 더 넣어. 한 번 더 넣어주면 정답이 3이 돼. 그게 누구의 정답이냐? 첫 번째 F에다가 한 번 더 넣은 거니까 F2의 결과가 되는 거겠지. F2의 결과가 3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한 번 더 넣었어. 한 번 더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4였던 거죠. 또 한 번 넣어볼게. 한 번 더 넣었으면 이제 F4의 결과가 되는 거죠. 4를 넣었을 때 결과가 0이 되는 거예요. 또 넣어볼게. 0을 이제 넣게 되면 이제 F5의 결과가 나오는 거겠네. F5의 결과는 0 넣었을 때 결과니까 1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규칙이 나온 거지. 아까 했잖아. 1 넣었을 때 2 나온다는 거 알고 있거든. 그럼 이 옆에 2를 한 번 더 넣어서 얻게 되는 F6의 결과는 보나마나 2. 그러니까 이게 F6로 돌아간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F7의 결과가, 이게 F8, 이게 F9, 이게 F10의 결과로 된다는 얘기인 거지. 다시 봐. 1 처음 넣어서 얻을 결과니까 F의 결과. 그 F의 결과라는 건 F1의 결과를 말하는 거고, 계속 한 번씩 더 함수에다 넣을 때마다 합성된 횟수가 한 번씩 늘어나는 거니까 F1 넣으면 F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7, 8, 9, 10, 11, 12, 13, 14, 15가 되는 건데, 그 결과들이 여기까지 적혀있는 숫자를 보면 이제 이 다음 결과가 2가 되고 다음 결과가 3이 되고 다음 결과가 4가 된다는 걸 이미 만들어낸 이 표에 의해서 우리가 규칙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 그럼 문제 원에는 2019는 여기 봐. 1, 2, 3, 4, 5 다섯 개 단위로 다 답이 반복되니까 F5, F10, F15 막 나가다 보면 선생님은 다들 그러지 않을까? 2019에 있는 근처 숫자를 찾을 때 제일 친숙하게 다를 만한 게 5의 배수니까 이쪽 라인으로 나가다 보면 5의 배수 2019 전에 있는 5의 배수가 F 2015나 F 2022 이쪽 라인을 따라간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선생님 이걸 하는 게 더 편한데? 2020이 여기면 2010은 어디지? 요거 한 칸 앞에. 맞아? 그래서 여기에 F 2019에 대한 정답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하지 않아도 그 정답이 이 똑같은 답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결국에 문제가 원하는 정답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2023년에 이거 어차피 똑같은 문제니까 여기다 놓고 할까? 2020, 2021, 2022, 2023이 여기가 되겠지. 얘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겠죠. 결국 이 문제는 얘하고 얘를 더해달라는 얘기였을 테니까 정답을 4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뜻이었겠습니다. 이건 사실 뭐 교과서라든가 문제집을 보면 이렇게 풀지 않아요. 얘처럼 풀지. 근데 이거 일일이 적기가 좀 귀찮잖아 얘들아. 귀찮아. 그거 귀찮은 거 좀 줄이려면 머릿속으로 암산해서 이건 안 적어도 되겠지. 이런 것들의 의미가 얘라는 거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도 될 테니까 저렇게 정답을 찾아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처럼 이 어프로치를 늘어뜨려가면서 어떤 숫자들 위주로 반복이 되고 있는지를 이런 화살표를 통해서 보는 거고, 선생님은 나쁘지 않다 생각해. 수업에 대한 기억이 난다면 선생님은 옛날에 이렇게 풀었던 거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이렇게 안 풀었거든.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풀 생각이고.
자, 정리들 하시고 한 문제만 더 하실까? 442번 살펴보세요. 수업했던 거에 대한 언급을 하니까 기억도 잘 안 날 텐데. 이것도 이 문제 풀면서 우리 상관 친구들은 선생님이 또 강조를 했었다고 부분이거든. 그때 했던 말이 내신보다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훨씬 더 자주 오게 될 문제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시간 조금 더 줄 테니까 중요한 문제거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 안 되면 한번 좀 이따 듣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각인시켜 놓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함수가 아니죠.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F합성 FK가 분명히 K에 대한 식일 거거든. 그 K에 대한 식이 3일에게 주는 K 값을 찾는 방정식 문제인데, 문제는 방정식의 해가 되는 모든 K 값들의 합, 모든 근의 합을 묻는 문제가 되는 거겠네. 문제를 뭐든 표현한다면. 자, 한번 해볼까? 뭐가 중요한지 잘 들어보세요. 이 문제는 우리 합성함수의 계산은 기본적으로 집중. 이거 계산하고 나서 다시 집어넣는 거야. 처음에 해야 되는 걸 끝내고 난 뒤에 합성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계속 이제 합성된 결과를 찾아가지고 그게 3위되기를 찾는, 3위되기를 바라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이 문제는 아예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 우리 이걸 푸는 건데, 이 문제의 올바른 정답을 찾는 연사 순서는 얘가 먼저예요. 얘가 나중이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야. 이거 K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찾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냅두고 먼저 마지막에 해야 되는 F에 도대체 누가 들어가야
3이 되는지를 찾는 게 우선이라는 거지. 이걸 먼저 계산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계산돼야 되는 f를 이용해서 3이 되게 해주는 숫자를 찾는 게 우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에다 누굴러야 3이 되느냐? f라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잖아. f의 함수값이 3이 되게 해주는 게 여기 아니야? 여기. 그러니까 2점하고 2점이잖아. 이 라인이잖아, 이 라인. 지금 여러분들 1번 여기 잘 봐야 돼. 그래서 알게 됐어. 아, 뭐냐. 이 함수 f의 y값을 3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건 두 개. f에 1 넣었을 때랑 1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 정답이 3이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1이나 3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야. 이해돼? 연희도 이해돼? 1이나 3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알게 된 거지. 아, 처음에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막막했었는데 얘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마지막에 한 번 더 f에 들어가는 결과가 3이 되게 해주려면 f에 누가 들어가야 3이 되는지를 알아보니까 1이랑 3이 들어가야 1 들어가야 3 나오고 3 들어가야 3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2번 그 누가 누구냐? fk야. 응? 선생님이 지금 네모 자리에 집어넣은 게 fk라고. 그 네모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그 fk의 정체가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1이나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이 정답을 3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 1이나 3이 들어가야 돼. 여기에 1이나 3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1하고 3이 바로 fk의 값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fk 도대체 누구를 넣어야 1이 나오냐? 선생님 이걸 2 다시 1번으로 얘기할게. 색깔 좀 바꿔보고 싶은데 요거를 2 다시 2번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먼저 2 다시 1번 파란색으로 할게. 누구를 넣어야 y값이 1이 나오느냐? y값이 1이 나오려면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알겠어. 아, y값 1 나오게 하려면 딱 요점 하나네. 이 그래프가 갖고 있는 내용 중에 y값이 1인 건 이 점 하나. 바로 4 넣었을 때. 그 다음 y값이 3이 되게 해주려면 이거 또 직선이 겹치는구나. y값이 3이 되게 해주려면 누구를 넣어야 되느냐? 또 여기잖아. 필기를 여러분들 좀 잘해주시면 좋겠네. 이거 풀 때도 y값이 3이 직선을 찾았지만 지금도 또 y값이 3이게 필요한 거니까 y값이 3이 되게 해줄 수 있는 k값은 누구냐? 아까 말했듯이 1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정답은 1 또는 3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겠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합성함으로 표현되어 있는 방정식의 모든 근은 사실 누구냐? 1과 3과 4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그렇게 얻은 근들의 합을 물어봤던 거니까 정답을 8이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었겠죠. 이건 어려운 문제가 맞고 내신에서 구경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도 변별력을 주는 문제로 낸다면 충분히 낼만해. 그래,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역함수에 대한 공부 조금만 하고 오늘 좀 여유있게 끝내도록 하자고요. 수고들 했어. 자, 우리 역함수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버리자고. 자, 역함수는 우리 완전히 처음부터 하시는 거자.
이걸 함수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f에 x를 넣었더니 그 결과가 y가 된다. 그래서 이게 제일 일반적인 함수의 표현이었던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그런데 여기에서 함수 f가 1대1 대응이 맞다면 1대1 대응이라는 건 지금 저 표현되어 있는 함수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x값들이 y를 향해 한 개씩 연결이 돼서 함수가 만들어질 건데 이런 화살표들이 겹치는 게 없을 때 그리고 공역하고 치역까지 완전히 일치할 때는 이 대응 관계를 뒤집어낼 수도 있다. 그치? 그리고 그렇게 뒤집어서 대입하는 결과는 분명히 얘랑 식이 다를 테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대응 관계를 우리는 F 인버스라 부르고 역함수는 완전히 뭐냐? 역함수는 이거야. 이 역방향에 있는 식에다가 y를 넣은 결과가 처음에 대입했던 x라는 결과로 이끌어지는 이걸 역함수라고 불러. 근데 여기서 잘 들어봐. 저게 역함수가 맞는데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함수라는 건 보통 집어넣는 것을 정의역 x로 그리고 그 결과 그 녀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 y를 치역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럼 이 함수의 입장에서는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치역이니까 보다시피 정의역이 y로 치역이 x로 적혀 있는 걸 우리의 편의상 집어넣는 걸 이게 맞는데 이걸 x로 놓자는 거지. 대신 이 x가 절대 여기 있는 x가 아닙니다. 이 x는 여기 있는 y, 여기에 적혀 있는 y는 여기 있는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에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일 만한 내용의 함수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정확한 역함수의 식은 이거예요. 이게 맞아. 다만 한 번 더 반복할게. 저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계산하다 보면 자꾸 내가 넣고 있는 y가 x라는 생각이 안 들고 나타나게 되는 x가 또 그 녀석의 치역 y값이라는 생각이 안 되니까 우리가 평소에 함수를 공부할 때 했던 것처럼 정리만 이렇게 하자는 거지.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주어진 함수식에 정리되는 대상을 y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x를 y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라. x를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곧 역함수가 된다. 대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역함수는 끝끝내 정의역이 y고 치역이 x로 표현되어 있는 식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 x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꾸고 난 뒤에 보기 편하라고 나도 여러분도 보기 편하라고 x하고 y의 문자 위치를 교환만 해주면 된다는 거. 그게 역함수의 정의였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지? 개나 소나 모든 함수들이 역함수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함수 화살표방을 뒤집었을 때 한 개의 원소가 두 개의 값을 향해 가고 있는 거니까 함수가 될 수 없는 거. 또 1대1 함수는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게 맞지만 여기에 선택받지 못한 공역이 하나 나와 있을 때 그럼 이걸 대응 관계를 뒤집어 버리면 얘네들은 온전한 함수 형태로 표현되지만 얘는 대응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 관계를 뒤집었을 때도 함수가 되려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당연히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역함수에 대한 개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뒤집어 놓은 함수야. 뒤집어 놓은 함수. 그런데 뒤집어 놓은데도 함수가 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뒤집힌 역함수식을 찾으려면 첫 번째 단계 x로 정리해라. 다시 말 잘못했네. x를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라. 두 번째 단계 그렇게 정리한 식의 x와 y의 위치를 바꿔라. 그럼 역함수가 완성이 된다.
여기까지가 개념.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동안 여러분들이 엄청 중요하게 다룰 게 바로 성질이죠. 성질 중에 집중해줘. 내가 눌러도 만든다. 눌렀어? 성질 중에 당연히 으뜸이 되는 거 역함수의 정의 이거죠. 이거 역함수에 A를 넣은 결과가 B가 된다면 이거랑 같은 뜻은 뭐냐? 원래 함수에 B를 넣은 결과가 A가 된다는 얘기. 역함수를 정말 전체 역함수 내용을 100이라고 했을 때 100 중에 정말 나는 모르지만 역함수 1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역함수를 잘합니다 못합니다를 묻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역함수를 잘하는 학생도 역함수를 적절히 하는 학생도 역함수를 조금만 알고 있는 학생들도 다 써먹는 내용이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얼마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성질이 된다는 얘기겠어.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저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어떤 함수와 그 녀석의 역함수가 또는 어떤 함수의 역함수와 그 역함수를 만들 때 사용했던 원래 함수가 합성이 되면 명심해 항등함수가 된다. 넣은 게 답이 되는 함수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종종 나와. 이렇게 나오려고 여러분들한테 응? 기억날걸? 아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걸 만족하는 함수가 있대. 이 식의 조건을 만족하는 두 함수 fx, gx가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자마자 어라? 두 개의 함수가 합성이 돼서 그 합성된 함수에 x를 넣었는데 넣은 게 정답이 된다고? 이런 걸 항등함수라고 말을 하잖아. 항등함수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이 역함수에 있던 g가 사실은 그냥 엉뚱한 아무 관련 없는 g가 아니라 이 g가 사실은 f의 역함수였다는 걸 이 성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게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합성함수가 있습니다. 그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찾는 방법은 합성되어 있는 안쪽에 있는 함수에다가 각각 인버스를 취해라. 대신 그 순서를 바꿔라.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합성함수의 역함수 찾는 방법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번째, 역함수는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함수의 역방향은 정방향입니다. F라는 함수가 된다는 뜻이었겠지? 기본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성질은 이 네 가지예요. 혹시 선생님이 빼먹은 게 있을까? 잠깐만 기다려봐. 선생님 교재 한번 확인해 볼게. 제 친구가 빼고 할 얘기는 이게 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펴지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역함수의 성질 그거보다 선생님식 표현이 받아들이기 더 쉬울 것 같은데? 거기 지금 보면 막 y는 fx가 x는 f 인버스 y f 인버스 합성 fx는 x f 합성 f 인버스 y는 y 이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항등함수 넣은 게 답이 된다는 얘기. 그리고 합성함수 역함수가 안 보이네. 합성함수 역함수도 중요한 거, 저기 나와있구나. 다섯 번째 나와있네, 다섯 번째. F 합성 C의 인버스는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가 된다는 거. 그래서 얘들아, 그냥 이 정도에 대한 내용을 똑같은 비중으로 잘 기억을 하세요. 다시 부탁할게. 역함수 신나게 공부하는 학생이 요거 하나만 써먹을 수 있는 학생 되지 말고 이것만큼이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마지막. y는 fx하고
y는 f의 인버스 x라는 두 함수는 여기 지금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정의를 새롭게 한 다음에 문자를 바꾸고 결국에는 이 함수와 이 함수는 x, y가 바뀌어서 만든 함수다 보니 바뀌어서 만들어진 함수다 보니까 이 두 함수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함수와 그 녀석의 역함수는 대칭이다. 이미 우리 무리함수 할 때도 했잖아. 간단히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진 녀석에 어떤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요 정도에서 시작해서 일사적으로 뻗고 있다. 그럼 그 녀석의 역함수 단축자리 2차함수 어떻게 그려지는 줄 알아? 꼭지점이 이쯤에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단축자리 폼선이 그려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f하고 f 인버스는 말 그대로 x하고 y가 바뀐 함수이기 때문에 y는 x 대칭이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하나 여러분들이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 두 함수의 교점 여기다 적을게. y는 fx와 y는 x라는 두 함수들의 교점이랑 당연히 일치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함수의 교점을 찾는 문제는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이거 절대 연립해서 풀 일 없습니다. 명심해. 얘하고 얘를 연립해서 풀 일 없어. 선생님 교점 찾는 거 연립해서 푸는 거 맞지 않나요? 맞는데 그렇게 어렵게 풀지 말고 얘와 얘가 같다고 만들 자리에 fx와 f 인버스 대신 x를 넣어서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 3반 친구들한테는 한 단계만 더 밟아볼까? 들어봐. 이것도 맞는데 이 녀석들 간의 교점이 무조건 이 녀석의 교점으로만 나오느냐?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이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 수업인데 혹시 알아먹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들어보세요. 만약에 fx의 그래프가 잘 예쁘게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선생님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fx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진짜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잠깐만. 만약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y는 fx의 그래프면 잘 봐봐. 이거 분명히 계속 감소만 하고 있는 그래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맞아요. 그럼 이 녀석도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맞아. 그럼 선생님이 역함수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라고 했지. 그럼 이 모양을 이 직선한테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모양을 이쪽으로 접어주면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굳이 예를 든다면 그럼 지금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 있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하얀색 f의 그래프랑 빨간색 f의 인버스의 교점이 하얀색 f의 그래프랑 하얀색 y는 x의 교점하고도 일치한다고 말을 했으니까 이건 맞아. 이건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수준을 나중에 좀 더 높게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둘 간의 교점 전체가 이 녀석의 교점으로만 표현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f하고 f 인버스의 교점 얼마나 많아. 이거 말고도 y는 x하고의 교점 말고도 이렇게 f하고 f 인버스의 교점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좀 더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 2학년이나 3학년 때 나올 만한 문제가 되는 거고, 계속 말했듯이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또 말했는데 또 동아거나 다른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뭐 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 수준을 하고 산다면 최소한 이거 먼저는 완벽하게 익혀놓고 우리가 공부를 하자는 게 선생님 말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분명히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업도 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 김일학 박사에 필요한 복습은 딱 여기까지. 개념 문제 이제 여기까지지. 역학은 문제 적당히 풀고 뭐 시험 대비는 다다음 주 일요일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냥 우리는 다음 수업 때부터 요거 끝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자고요. 일단 숙제부터 좀 체크 좀 해줄래 얘들아? 숙제는 뭐 끝까지 469번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469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남은 시간 동안 선생님이랑 문제 풀 수 있는 만큼 풀어보도록 하자고. 선생님이 좀 지정할 테니까 그거 좀 풀어보세요. 64페이지 와. 미안, 64페이지가 아니지. 67페이지 보세요. 67페이지에 447번 시작해봐. 447번. 지금 이 문제도 역함수 찾는 문제 아닙니다. 항상 말하지만 역함수를 찾아야지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정답이 역함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역함수식이 누구이냐를 묻는 문제가 아닌 이상 역함수는 절대 직접 찾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역함수의 성질만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뿐. 자, 먼저 이거부터 마무리 해볼까? 이거 아마 여기까지는 잘할 거야. 선생님이 역함수 성질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계산해서 나오는 정답을 A라고 해야지. 이걸 계산해서 나오는 정답을 B라고 해야지.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A 더하기 B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찾을 때 역함수 성질을 쓸 거니까 인버스에 3 넣은 게 A야? 그럼 F에 A를 넣으면 3이 되는 거고, 인버스에 8 넣은 게 B라면 F에는 B를 넣은 값이 8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된다? 분명히 고민이 돼야 정상이야. F에 A 넣어서 3 나오게 해주면 되는 건데 도대체 그 A를 여기다 넣어야 되나 여기다 넣어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거죠. B를 넣어서 8 나오게 해주면 되는데 B를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건지 고민하게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는 게 그래프야. 여기가 기준이 4지 4. 4가 기준이죠. x가 4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4보다 작은 쪽은 x 플러스 2라고 하는 직선을 그려주면 된대.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면 좀 밑에다 그릴 거 그랬나? 0,2 지나가면서 0,2 지나가면서 4 넣었을 때 6이니까 4,6까지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인 거죠.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건 4의 왼쪽.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2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 다음 4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잘 봐. 이것도 4 넣게 되면 800이니까 6이야. 여기부터 시작하거든. 여기부터 시작해. 그리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지. 이게
y는 2x-2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fx의 그래프야.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제 이거 풀어볼까? f에 a를 넣어서 y값이 3이 되는 그랬지? y값이 3이면 한 이쯤이면 그러니까 내가 찾는 a는 바로 얘야, 얘. 한 번 더. b를 넣어서 y값이 8이 되길 바라는 건데 y가 8이면 어디 있느냐? 한 이쯤 있지 않을까? 그럼 넣어야 되는 b는 여기를 말하는 거네. 그래서 알게 되는 게 a를 어디다 넣어야 되느냐? 4보다 작은 쪽에 있는 함수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a 더하기 2가 3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b를 어디다 넣어야 되느냐? b는 이쪽 직선에다 넣어야 되는 거니까 밑에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2b 마이너스 2가 8이 된다는 내용을 통해서 a 값이 1이 되고 b 값이 5가 된다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선생님 그럼 꼭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저거 해보면 안 되나요? 해봐도 돼. 근데 좋은 풀이는 아니야. 볼래? 잘 들어봐. 이거를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위에다 넣어볼까? 그래서 a 더하기 2가 3. 그래서 a는 1. 밑에도 한번 넣어볼까? 그럼 2a-2는 3. 그럼 a는 2분의 5. 둘 중에 누가 정답일까 고민을 하는 거지. 근데 봐. a가 1, 위에다 넣었을 때 나오는 a 값은 1. 집어넣는 값이 1이니까 4보다 작아서 맞아서 이건 정답이 맞아.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이거 a를 밑에다 넣었거든? 그럼 밑에다 넣었다는 건 a 값이 4보다 컸다는 얘기인데 나온 정답을 봐. 4보다 큰 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몰라서 둘 다 넣어보고 둘 다 넣은 것 중에 실제 정답이 될 수 있는 걸 골라내는 것보다 처음부터 내가 어디에다가 이런 A값이나 B값을 넣어야 되는지를 그래프를 이용하면 한 번에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 보면 Y값이 3이 되는 건 당연히 이 지점 맞잖아. 이 지점에 Y값을 얻으려면 얘를 넣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이 넣어야 되는 위치는 이쪽 직선에다 넣는 거야.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함수의 역함수 문제를 풀 때는 어차피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다 보면 여러분들 고민되는 순간이 분명히 와.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어디다 넣어야 정답이 돼. 둘 다 넣었을 때 정답 나오는 거 아니야. 분명히 둘 중에 하나에만 정답이 있는데 그걸 찾을 때 그래프를 이용하면 훨씬 더 고민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네, 그 정도로만 해보고 450번 시작해볼래 얘들아? 450번 우리 가온 친구들이랑 동원 친구들은 훨씬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시험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라. 쓰면서 도움이 되려나? 역함수 존재 조건은 딱 하나. 1대1 대응만 되면 됩니다. 1대1 대응은 뭐냐? 함수의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는 감소만 해서 1대1 함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그려진 함수의 동력과 치역이 같으면 돼. 힌트를 더 줘볼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함수는 1차 함수 기울기가 3이라서 계속 증가만 하게 그려져 있는 건 이미 지켜지고 있어.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되고 있다는 얘기. 그럼 1대1 대응을 완성시키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1대1 함수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면 공역 치역만 일치시키면 되는 거.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칠판 볼까? 선생님 이거 직선 그려볼게. 대충 그린다. 아마 직선이 이렇게 생겼을걸?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이 직선에서 x에 사용할 수 있는 정역의 범위가 1부터 a까지만 이랬잖아. 그럼 대충 자르지 뭐. 1부터 a까지만 그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이에요. 그럼 지금 그래프를 봐봐. 여기다 적어줄게. 역함수 존재라면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은 1대1 함수가 먼저 돼야 되고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그래프가 오직 증가만 하던가 아니면 감소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프를 봐. 증가만 하고 있잖아. 약간 했단 말이야. 그래서 1대1 함수는 이미 되고 있는 거야. 그럼 공역하고 치역만 바뀌어주면 되는 거니까 볼래? 공역이 누구냐? 이거예요. 치역은 누구냐? 내가 그린 그래프에 내가 그리고 있는 그래프가 갖고 있는 그 그래프가 갖고 있는 y 값들이 모여있는 범위, 이게 치역인 거죠. 이건 문제가 언급한 공역. 이건 내가 그려낸 그래프가 실제 갖고 있는 y값들의 범위인 치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y값이 b가 되어야 되는 거고 여기 y값, 높은 y값이 제일 꼭대기 지점 7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 함수는 1, b와 a, 7을 지나가야 한다는 뜻. 결국 이거 분명히 대입만 해주면 a 값이든 b 값이든 다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문제라는 거지. 이렇게 해주시고 정답 마무리는 여러분들 토요일날 과제 해올 때 그때 같이 해오세요. 자, 그 다음 시간이 한 문제 동안 끝나고 있어서 어떤 걸 해볼까? 다들 잘 하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문제 한 문제만 하고 끝냅시다. 468번 한번 시작해볼래 얘들아? 468번까지 합시다. 정말 기초 문제지, 그치? 뭐 2차 함수도 아니고 1차 함수 정도니까. 보니까 간간히 또 어려운 문제들도 섞여 있어. 전체적으로는 평범한 문제들로 봐야겠지만 문제부터 섞여 있는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시간 잘 투자해서 풀어봐. 토요일날 또 질문 받아서 마무리할 테니까.
시험 대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핵심은 그거지. 물론 1차 함수 정도니까 아유 이거 진짜 약간의 암산 능력만 있으면 여기서 금방 찾겠네. y는 2x-5니까 2x는 y 플러스 양변 2로 나눠버리면 x는 2분의 1 y 플러스 2분의 5. 그래서 y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5. 그렇게 여기서 금방 찾을 건데 문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이 교점 p가 2x-5라고 하는 함수와 원래는 여기 역함수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내가 찾는 교점은 y는 x하고의 교점하고도 같을 거라는 얘기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넘기면 x가 5 그리고 이거 또 해석을 꼭 끝끝내 잘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 x가 5면 교점이니까 y좌표도 찾아야 되는데 y좌표 여기다 집어넣는 친구들이 있다? 어차피 다 y는 x의 교점 찾는 거니까 x좌표가 5면 전 피해 좌표는 y좌표도 뭐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교점은 너무 쉽게도 5,5라는 걸 찾게 되고 질문은 그 5,5부터 원점 0,0까지 버리니까 계산해주면 정가점색을 계산 끝나는 거지? 옳을 테니까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고 우리 토요일 한 번만 더 문제 열심히 풀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다는 느낌 가지고 시험 대비 시작하자고. 오늘은 돌아들 가게. 고생들 했어 얘들아. 정이야. 목소리 얼마 정도야? 목소리? 기억이